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침공 이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Venezolanos siguen celebrando la detención. ¡No se escucha Venezuela! Okay. Sí, somos conscientes. Hay venezolanos que sí somos conscientes. No todos somos iguales y no nos pueden generalizar a todos. Segunda desmoralizando, el micro castigando. ¿Acaso quieres que te mate? Dime la hora del combate. Llegaremos en yate, fumándonos un bate. Aquí no habrá... 베네수엘라의 시민 대부분은 마두로 축출에 매우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연장해왔던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마두로의 체포에 기뻐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 하에서 억압되었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마두로 정권의 측근들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사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현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에게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보다는 정치범을 석방시키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차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기사의 설명이 전부가 아닌 아직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마차도 정권의 지지자들과 그 핵심인 측근들이 견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계속 언급했었듯이 부정선거가 매우 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베네수엘라의 대법원도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두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던 상황이라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이 아니면 자체적인 해결 역량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스마트매틱이란 회사는 한국의 선관위, 즉 한국의 선거와도 어떤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럼프 정권은 정권을 단순히 친미 정권으로 교체하는 수순이 아닌 천천히 내부 전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침공 이유를 원유로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잠시 기사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원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오랜 작업을 진행해왔고 현재는 타국의 자원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중국 등 소위 레드 진영 쪽에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정권의 핵심적인 적대국으로 부상해 있는 중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정선거 문제 역시 중국 또한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 미국의 국제적인 전략이 대중국을 향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전 세계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나 베네수엘라와 함께 마약 문제에 거두로 꼽히는 콜롬비아, 멕시코 역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나 멕시코 역시 얼마 전 거대한 시위가 있었기에 미국의 이런 행보는 강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약 문제를 중시 여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을 더욱더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마두로 체포작전 직전에 갑자기 벌어진 이란의 시위 현장이 갈수록 격화되어 현재는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미국의 시선이 콜롬비아, 멕시코 등 남미 아메리카 지역에서 중동과 그린란드로 향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 중동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란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의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응원하는 한편 중동 지역의 항모 전단을 급파하는 등 다시 한번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잃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기에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급히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이 진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